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또 돈 달라는 소리하게? 아니요, 우리 이제 그만 따로 살았으면 해요. 뭐라고? 미쳤나? 50년을 살았는데 무슨 헛소리야? 50년이니까 이제 그만 서로 놓아주면 어떨까요? 전 더는 못 살겠어요. 못 산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돈 주고 생활비 주고 그동안 한 게 얼만데 헛소리 하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 마음을 너무 몰라요. 전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뭐? 감옥? 내가 언제 당신을 가뒀다고?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가잖아. 마음대로라뇨. 나갈 때마다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전 더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남은 인생이 문제죠.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참나, 자유라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늙어서 이제 와서. 그래요. 전 72살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앞의 사연은 72세 박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최 씨 할아버지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많이 지치셨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할머니를 더욱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참았어요. 노년의 이혼이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 하면서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무거운 선택을 하게 된 할머니의 삶은 이랬습니다. 50년 전 할머니는 20살의 신부였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보다 5살이 많았죠. 시골에서 농사짓는 시댁으로 시집을 갔었는데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3남 1녀를 키우면서도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최 씨는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녔고 할머니는 시골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지으며 아이들 키웠었죠. 전쟁 같은 나날들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 꺼자 하면서 그동안 박할머니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농사일하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도시에서 직장 다닌다고 주말에만 들어오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남편이 은퇴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어요. 또 어디 나가려고 그래? 맨날 나가기만 하고. 복지관에 가서 운동 좀 하려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뭔 운동? 집에서 밥이나 잘 해먹지. 나가서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제가 언제 돈을 펑펑 써봤다고 그러세요? 복지관은 무료예요. 보려고 뭐고 늙으니까 꾸미고 나가서 뭐하게?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하다뇨. 전 그저 건강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건강은 무슨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남편 험담이나 하겠지. 50년을 같이 살면서 저를 그렇게밖에 못 믿으세요. 믿긴 뭘 믿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이들도 바람나서 도망가는 세상이야. 제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해요. 당신이 이렇게 못 믿으시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밥이나 차려놔. 또 말대꾸야. 더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걸까요? 복지관에서 춤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싶었던 박할머니. 하지만 남편은 늙은이가 무슨 춤이냐 창피하다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었죠. 이혼은 할머니에게도 무서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웠었죠. 할머니의 선택이 과연 이기적인 선택인 걸까요? 박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은아, 나 이제 혼자 살고 싶구나.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너네 아빠랑 못 살겠다. 엄마 마음 이해하지? 평소 엄마를 걱정하던 딸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로워 보였던 엄마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정은 씨는 어린 시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불이 다 꺼진 부엌에서 한껏 웅크린 채 흐느끼며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말입니다. 외롭고 힘든 엄마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늘 신경 쓰였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정은 씨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식들 다 컸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행복이 오빠들이랑 나한테는 제일 먼저예요. 제가 지인 중에 이혼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박할머니는 딸 정은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황혼이혼을 마음먹고 정은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영감은 평생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듬직해 보여서 좋았는데 그 침묵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죠. 결혼 초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시어머님께 죄송하지만 며칠만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게으르다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했지만 영감은 늘 그랬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웃고 떠들었는데 우리 영감은 구석에 서서 담배만 피웠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명절 때면 더 서럽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제가 밥상을 차려도 맛있다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님 생전에는 어머님이 하시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만 하더니 돌아가신 후에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이제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TV만 보고 저와는 대화가 전혀 없어요. 가끔 제가 말을 걸면 시끄럽다며 화를 내기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아프게 해요. 처음에는 은퇴 후유증이려니 했어요.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니 적응하기 힘들겠지 하면서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요. 제가 밖에 나가는 것도 감시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대해요. 이제 제 인생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변호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선 아버님과 바로 헤어지기엔 어머님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어떠시겠어요? 황혼이혼을 하기 전에 한번 권해드려보고 싶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더 이상 그 침묵을 참을 수 없게 된 박할머니는 그날따라 유독 힘들었죠. 최씨 할아버지는 또다시 TV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있던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평생을 침묵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었죠. 잠시 후 할머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따로 살아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최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TV를 껐고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젊어서 당신이랑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죠. 그 후로 몇 달간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 순간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을 차분히 말했어요. 서로 좀 떨어져 지내보는 게 어때요? 당신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고, 저도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최씨 할아버지도 점차 할머니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부부는 작은 집을 얻어 따로 생활하게 되었고 자식들과도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혼자 지내면서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지냈죠.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차 혼자의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동안 최씨 할아버지도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따로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님을 찾아온 할아버지는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듯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두 부부 모두 다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겠죠. 그는 자신의 무뚝뚝함이 할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닫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최씨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더욱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기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함께 있을 때 그 침묵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씨 굿모닝. 최씨 할아버지는 드라마에서 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인사하듯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노부부에게 큰 의미가 되었죠. 노부부는 이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같이 시장을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점심을 준비했죠. 물론 할아버지가 요리를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부부가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가끔은 예전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노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기도 하고 서로 따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박할머니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어요.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 노부부는 더욱 단단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